안녕하세요. 네. 자, 좋은 아침입니다. 네. 또 즐거운 공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요약집 54페이지죠? 네, 개발행위 보겠습니다. 이제 국토계획법의 계획 파트는 다 끝났어요. 이제는 이용 파트, 이용이란 개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죠. 자, 54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대상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시장, 특자, 특도, 시장, 문세 허가를 받아라. 자, 이하 개발행위를 합니다. 네, 다만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네, 도시군 계획사업이 무슨 사업이 있어요? 도시군 계획사업이란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또 도시개발사업, 또 정비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은 각각의 국토계획법, 개발법, 정비법에서 시행자가 사업계획 인가받아서 사업하죠.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안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다음 같은 행위. 박스로 들어가 보니까요. 개발행위 허가 대상. 여러분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장을 설치할 때, 그래서 건축물 건축, 공장물 설치. 그 다음 두 번째는 토지 형질 변경. 자, 형질 변경,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을 제외하고, 그러면 형질 변경이 뭐예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형상을 변경 행위, 그리고 공유 수면을 매립한 행위, 이런 행위를 형질 변경이다.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할 때는 행위 전에 허가 받아야죠. 예, 형질 변경형. 그 다음 토속 채취, 흙모래, 자갈바위 등을 채취하는 행위. 이것을 토속 채취라고 하는데 이런 행위를 할 때는 행위 전에 허가를 받아라. 그래서 우리 주변에 골재 채취 같은 거 하잖아요. 예, 허가 받아라. 다만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근데 거기 2번에 거의 형질 변경 위에 경작 관련 형질 변경 나와 있죠. 근데 경작인데 이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안 받아요? 여기 경작은 지목 변경을 수반하면 허가 받죠? 자, 예를 들면 잡종지다. 자, 잡종지가 있는데 이 경작을 위해서 여기를 전답으로 지목 변경할 거예요. 이때는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허가 받아야 됩니다.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이런 지목 변경이 수반되면 허가를 받아라. 그런데 전답 사이, 맨 밑에 거,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은 이것은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이거는 허가 안 받아도 된다. 그래서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이라도 이렇게 지목 변경이 수반되면 허가를 받는데 다만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은 허가 안 받아도 된다. 이것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토속 채취 그게 나왔는데 뒤에 다만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거 제한다. 이 말은 형질 변경이 수반되면 형질 변경으로 허가를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한단 말이고 그 다음 4번 토지 분할을 잘 보셔야죠. 토지 분할이란 이 건축법에 의한 건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왜 건물이 있는 대지 제외해요? 우리 건축법에 여기 있잖아요. 건물이 있는 대지는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상업공공 150, 녹지는 200, 기타는 60제곱미터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하지 말아라. 우리 건축법에서는 아예 건물이 있는 대지는 분할을 제한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건물이 없는 땅, 그죠? 건물이 없는 땅이란 농지든 임야든 대지든 다 해당되겠죠? 건물이 없는 땅이 이렇게 분할될 때는 분할 전 허가를 받습니다. A번 보니까요. 녹관농자죠.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 분할은 허가를 받아라. 녹관농자에서 왜 이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에서 여러분이 분할 행위를 할 때는 분할 전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다고 했어요? 기획부동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죠? 기획부동산이 땅 쪽에서 판매하는 데가 기획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획부동산의 땅 쪽이기 해서 분양 사기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분할 전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건축법에 의한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의 분할. 자, 우리 토지는 작게 쪼개지면 좋은 게 아니에요. 아까 여기 건축법에서 건물이 있는 대지 분할 제한이 있었는데 건축물이 없는 땅도 이런 건축법상의 이런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때는 분할 전 허가를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그날 전 허가를 받아라. 그 다음에 C번은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몇 미터요? 5m 이하로 받아. 너비란 폭이죠. 그러니까 너비 5m 이하로 분할될 때는 효용이 떨어지니까 분할 전 허가를 받아라. 그래서 허가받는 분할 3개를 좀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5번은 녹관자에서 1월 이상 물건을 쌓아둔 행위. 녹관자, 녹지적, 관리적, 자연환경 보전에서 1월 이상 물건을 쌓아둔다. 쌓아두는 행위를 뭐라고 그래요? 적치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라. 다만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않는 토지입니다. 울타리가 쳐져 있으면 잡종지 안 되겠죠. 그래서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않는 녹관자에서 1월 이상 물건을 쌓아둘 때는 허가를 받아라. 우리 쓰레기산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근데 어디에서는 적치가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농림지역은 아니죠. 농림지역은. 녹관자, 녹지적, 관리적,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1호 이상 적치가 허가사항이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우리는 묶어서 거기 진하게 표시된 것을 읽어보니까 개발행위란 토건을 적분하면 형을 받는다. 그죠? 근데 중목의 벌채식재는 허가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중목의 벌채식재는 여기서 안 나옵니다. 나중에 개발법, 정비법에서 거기에서는 이제 토건을 적분하면 형 벌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벌은 나중에 나와요.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 6가지 행위를 할 때는 미리 행위 전에 관할구에게 장한테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밑에 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거. 여러분이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거다. 그럼 변경할 때도 허가 받아야 돼요? 그냥 해도 돼요. 변경도 똑같은 행위, 변경 허가 받죠. 그런데 변경은 변경인데 무슨 변경? 경미. 이 경미가 문제예요. 경미한 변경은 허가 안 받고 변경합니다라고 통지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통지하면 되는 변경 2가지 체크하셔야겠죠? 사업기간을 뭐 하는 거? 연장하는 거예요? 단축하는 거예요? 단축할 때는 단축합니다라고 통지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허가받은 부지 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을 5% 범위 내에서 축소하는 거. 축소. 5%. 우리들은 5%. 위에 있는 도시공계획 사업은 10%. 이게 경미한 기준이다. 그죠? 5% 범위 내에서. 또 조심할 것은 축소입니다. 확대는 경미해요? 경미하지 않아요? 확대는 5% 범위 내라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작아질 때만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가지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할 때 허가를 받는데 오른쪽 허용행위입니다. 자, 이런 허가 받는데 다음의 행위는 허가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토건을 적분하면 형을 받는다는데 이런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나오시는 것은 허가사항과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사항 물어보겠죠? 자, 그러면 어떤 경우 여기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진하게 표시된 것 위주로만 잘 정리해 놓으세요. 자, 첫 번째는 어떤 경우는 허가 없이 가능해요? 응급, 재복구, 재난수면, 응급조치. 응급은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응급사항이 발생하면 허가 받지 말고 해라. 다만 무엇은 해야 돼요? 조치 후 1월 이내 신고는 해야 됩니다. 사후 신고가 있더라. 조치 후 1월 이내 신고해라. 근데 만약에 이런 신고 의무를 하지 않으면요.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신고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 2번째는 건축법에 의해서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 중축,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의 성질 변경 나왔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건축법에 의해서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중축, 개축, 재축은 건축 신고만 하면 되고 이 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는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거기에 건축법에서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신축도 있고 중축도 있고 개축도 있고 재축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무엇은 빠졌어요? 신축은 빠졌구나. 신축은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3번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 자, 우리 방금 전에 토건을 적분하면 형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원래 그런 행위를 할 때는 행위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6가지 행위도 경미한 사항이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6가지 된 경미한 사항이 있는데 진하게 표시된 거 위주로만 체크하세요. 자, 니은번에 원래 공작물 설치는 허가사항이었잖아요. 공작물 설치. 원래는 그죠? 그런데 이런 공작물은 허가 없이 가능하다. 그래서 막 숫자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런 숫자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고요. 자, 그 밑에 진하게 표시된 건 녹관농,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녹관농에서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시골 같은데 우리 비닐하우스 설치 같은 것은 허가 없이 가능하죠. 근데 여기서도 조심할 것은 녹관농이죠. 자연환경 보전적은 토지 규제가 제일 강한 적이잖아요. 자연환경 보전적에서는 비닐하우스 설치 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녹관농에서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그리고 또 녹관농에서 농림업용 비닐하우스라도 가로 안에 제외 있죠. 제외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 무엇은 허가를 받으라고요? 육상오류 양식장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 제외되는 부분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데서는 제외되는 부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형질 변경. 아까 절토, 속도, 정지, 포장 등의 형상을 변경 행위, 공유수면 매립, 이걸 다 형질 변경이라고 했는데 그런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질 변경은 경미하니까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그래서 경미한 기준이 쭉 나왔죠. 예, 그 중에 첫 번째 높이, 깊이 몇 센티미터이네요. 50cm 이내 절토, 성토, 정지 등의 형상을 변경 행위는 허가 없이 가능하다. 그래서 삽질할 때 몇 cm까지만 하시면 돼요. 50cm 넘어가면 허가 받아야 돼요. 개발의 허가 신청서 제출해서 허가 받아야 됩니다. 김장동 묻을 때 50cm까지만 묻으면 돼요. 넘어가면 허가사항이다. 예, 안 웃군요. 자,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절토, 성토, 정지인데 조심할 거 포장이에요, 포장. 포장은 씌우는 거잖아요. 씌우는 거. 포장은 허가 받아야 돼요. 50cm 이내라도. 이런 데서는 제외되는 규정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이미 조성이 완료된 대지예요. 이미 조성된 대지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를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 없이 가능하다. 그런데 가로 안에 무엇은 또 제한, 우리 형질 변경이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형상 변경 행위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무엇은 제한다고 그래요? 절토와 성토는 제한다. 그 다음에 국가 지자체가 공익상 필요한 형질 변경, 이것은 허가 없이 가능하다. 그래서 허가 없이 가능한 거 보시고, 1번 토지 분할. 토지 분할을 왼쪽하고 비교하면서 잘 보셔야 돼요. 아까 어디에서 분할을 할 때는 분할 전 허가를 받았어요. 녹관 농자 분할이나 또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의 분할이나 또는 너비 몇 미터예요? 5m 이하로 분할은 왼쪽에서 허가 받았죠. 근데 그런 허가 받는 분할이라 하더라도 분할 사유가 다음과 같다면 허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이 허가 받는 분할 사유가 하더라도 분할 사유가 다음과 같다면 허가 없이 허용한다. 자, 어떤 경우는 허가 없이 가능해요. 분할의 목적이 무슨 목적이면 사도, 도로 개설하기 위해서 허가받기 위해서 건축허가받기 위해서 사도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도로 개설하기 위한 분할은 분할 제한에 미달되더라도 그런 것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사도 느낌만 가지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토지 일부를 어떻게 해요? 공공용지, 공용지로 이용하기 위한 분할은 허가 없이 가능하다. 사도, 공공용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국유재산에는 무슨 재산이 있어요? 국유재산 안에 행정재산도 있고 일반재산도 있죠. 국유재산을 용도 폐지하기 위한 분할, 즉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양이하기 위한 분할은 허가 없이 가능하다. 왜? 국유재산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우리 도시군 관리기획이 일정되면 후속절수로서 뭘 해야 돼요?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해야 되죠? 지형도면 고시가 된 분할은 허가 없이 가능하다. 그래서 거기에는 4개, 사도, 공공용지, 행정재산, 일반재산, 지형도면 고시가 된 분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걸 조심하세요. 우리가 아까 너비 몇 미터 이하로 분할을 허가상했어요. 5m, 너비 5m다 그러면 5m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이런 5m 이하로 분할은 허가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되어 있대. 자, 여기 보니까 5m이고 가로가 세로가 5m, 가로가 30m인 가로 장방형의 땅이 있어요. 그러면 이 토지 면적은 얼마예요? 3, 5, 15, 150제곱미터죠? 해당 지역은 주거지역이에요. 주거지역에서는 얼마 기준에 미달될 때는 분할 제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아까 주거지역은 분할 제한 면적 미만 60제곱미터 기준에 미달되면 분할 제한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되어 있는데 여기를 또 분할했어요. 분할하면 반반씩 분할하면 얼마가 돼요? 75 분할했더니 분할 제한 면적 미만입니까? 이상입니까? 이상이다. 그래서 여기는 이런 이상인 분할은 허가 없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5m 이하로 분할은 효용이 떨어지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고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땅이라도
건축법에 의한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이 아니라 이상의 분할은 허가 없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미 이상 이런 단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있는 거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 그 부분이 틀리기 쉬우니까요. 그 부분을 잘 체크하시고. 그래서 이 분할은 분할 자체로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발행 허가사항과 그리고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허용되는 사항 봤어요. 자, 뒤에 이제 우리가 개발행을 하는 절차를 보겠습니다. 개발행 절차. 자, 우리 개발행 꽃은 뭐가 개발행 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돈이 있으면 어느 지역에 땅을 사라고 그랬어요, 제가? 계획관리지역에 땅 사라고 그랬죠? 계획관리지역에 땅 사라. 계획관리지역에 무슨 땅 사라고 그랬어요? 농지 사라고 그랬어요? 임야 사라고 그랬어요? 농지. 왜 임야 사면 안 될까요? 임야는 개발행위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임야는 사지 말고 농지 사가지고 뭐 하려고요? 농사 지으려고요? 농사 지으려면 농림지역에 땅 사요. 계획관리 농지 샀으면 뭐 하려고? 대지 작업하려고, 대지. 뭐 하기 위해서 대지 작업해요? 전원주택도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전원주택도 지을 수 있고, 공장도 지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대지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지가 그냥 놔두면 대지가 되나요? 어떻게 해야 대지가 돼요? 토목공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형질 변경 해야 되겠죠. 뭐 이런 행위를 할 때는 행위 전에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형질 변경 허가, 개발행위 허가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농지가 대지가 되면 토지 가치는 많이 올라간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하고 불허가하는데 기준이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허가, 우리 법에서는 이런 일반적 기준에 허가에 맞으면 허가해주겠다는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허가 기준을 볼게요. 거기 우리 교과서 거기 절차에 개발의 절차가 그 절차 나왔는데 허가 기준 5개 기억하셔야죠. 우리는 어떻게 외웠을까요? 허가 기준은 경규 배지기 이렇게 정리를 딱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해서 개발행위 규모가 적합해야 된다. 자, 이 개발행위 규모란 맨 밑에 박스. 개발행위 규모란 형질 변경 면적을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이 지역마다 이런 용도 지역마다 여러분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규모가 적정하게 다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개발행위 규모가 적합해야 된다. 그죠? 규모가 적합해야 된다. 근데 요 개발행위 규모는 아직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용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개발행위 규모가 적합해야 된다. 이 규모란 형질 변경 면적을 말해요. 맨 밑에 거기 있는 거. 이 개발행위 규모 5,001만 3만 기억하셔야겠죠. 5,001만 이게 기준이니까 5,001만 3만 그 중에서 5,000하고 3만을 기억해 주시고 모르면 나머지 1만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토지 규제가 제일 강한 지역이 어디라고 했어요? 이 도시지역 안에서 제일 규제가 강한 지역은 보전 녹지지역. 그리고 비도시지역에서 토지 규제가 가장 강한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러면 이 지역이 보전 녹지지역이다.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형질 변경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는 기준은 얼마 미만이라는 이야기예요. 5,000 미만까지 가능하다. 보전 녹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000 미만. 근데 이 지역이 공업지역이 돼. 공업지역이다. 공업 그러면 공장 생각나죠. 공업지역은 개발행위 기준이 얼마예요? 3만 미만. 그리고 거기 있는 농림지역 관리지역. 여기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이잖아요. 여기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개발행위 할 수 있는 규모는 얼마 미만이에요? 3만 미만. 농림지역 관리지역도 3만 미만. 아니 왜 그렇게 클까요? 그 이유는 공장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공장 설치 조성을 위해서 3만 미만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5,000, 1만, 3만 이렇게 나머지들은 다 1만 미만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5,000하고 3만만 딱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이 개발행위 규모 5,000, 1만, 3만인데 밑에 이 개발행위를 하는데 이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지역이 2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칠 때 그럴 때는 규모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맨 밑에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 지역에 위치하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용도 지역의 개발행위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각각 적용한다는 이야기죠. 다만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 총 면적이 개발행위 규모가 가장 큰 용도 지역의 개발행위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자, 여러분이
예, 땅을 사가지고 개발행위를 하려고 해요. 근데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지역이 여기는 농림지역이고 그리고 여기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게 여기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개발의 규모는 어떻게 적용할 거냐? 방금 전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각각에 관한 규모를 적용해라. 그죠? 여기는 농림지역은 얼마예요? 농림지역은 개발행 할 수 있는 규모가 3만 미만. 그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개발행 할 수 있는 규모가 5천 미만. 각각 규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의심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는 3만 미만이고 여기는 5천 미만이면 각각 적용하면 합하면 3만 5천인데 3만 5천까지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또 단서정을 붙였죠. 각각 규모를 적용하되 이 경우 개발행위 규모가 이 개발행위를 하는 총 면적은 개발행위 규모가 가장 큰 용도적의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각각 적용하되 얼마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요. 3만 미만을 초과해서는 안 돼. 3만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 부분. 근데요, 예, 여기 이 규정이 없고 그냥 걸칠 때 개발행 규모가 가장 큰 용도적의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 두 번째 조항이 바로 나와버리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여기가 없고 개발행위 규모가 가장 큰 규모 3만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나오면 여러분 같으면 이 조항이 없고 이 조항만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개발행위를 하겠어요? 저 같으면 농림지역이 땅이 비싸겠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땅이 비싸겠어요? 상대적으로. 농림지역이 비쌀 것이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쌀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천 미만이잖아요. 근데 요 두 번째 규정만 적용을 해버린다면 저 같으면 농림지역의 땅을 조금 놔두고 이렇게 개발을 해버릴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여기는 5천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잖아요. 요 조항이 적용되면. 그래서 원칙은 각각 규모 적용을 하되 총 규모는 3만을 넘어서는 안 된다. 여기는 5천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부분들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어떻게 한번 나온 적이 있냐면 요 규정 빼고 밑에 규정으로 시험을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틀린 것이죠. 각각 적용하되 총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용도적별 특성을 고려해서 개발행 규모 적합한다. 규.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여기 계획관리 지역에서 여러분이 개발행위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도시군 관리 계획인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또 이 지역의 난개발 방지역에서 우리 인천시장이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해 놨어요. 그러면 이런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여러분이 개발행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계획대로 개발행위를 해야겠죠? 자, 그게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그러니까 당해 지역에 도시군 관리 계획이나 성장 관리 계획이 있으면 그에 어긋나면 안 된다. 이 말은 계획대로 개발행위를 하는 이야기예요. 계획대로 개발행위를 해라. 그래서 어긋나면 안 된다. 이 말을 한문으로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죠? 도시군 관리 계획 및 성장 관리 계획의 내용에 어긋나면 안 된다. 배치되면 안 된다. 보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이 개발은 여러분 사적 개발이에요? 공적 개발이에요? 우리들의 개발행위잖아요. 여러분이 도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사적 개발은 뭐에 지장을 주면 안 돼요? 당해 지역의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어야겠죠? 공적 개발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 개발의 기준 지장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개발 행위가 주변 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여러분이 하는 행위가 개발 행위가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정해야겠죠. 기반시설이 적정해야 된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경규 배지기 이랍니다. 이런 기준에 합당하면 허가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허한다. 그래서 경규 배지기 이런 분도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고요. 그러면 이 개발행위 이게 일반적 기준인데 자 오른쪽 가봐요. 오른쪽에 용도별 기준이란 말 나옵니까? 이런 개발행위를 적용할 때 용도 지역별 개발행위 기준이 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허가 기준 우리가 용도지역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용도지역 알잖아요. 근데 이 용도지역을 개발행위 허가 기준 적용할 때 세 개로 나눈대. 시가 용도 그리고 유보 용도 보전 용도 지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개발행 허가 기준 적용할 때 용도적은 시가용도, 유보용도, 보존용도. 그러면 시가화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데를 시가지 그래요. 시가라는 것은 건물과 인구가 밀집되는 지역이 시가화죠? 시가지죠? 그러면 용도 지역에 건물과 인구가 밀집되는 용도 지역이 어디예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이 세 개의 지역을 시가화 용도 지역이라고 그래요. 어디를 시가 용도 지역을 한다고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이 지역. 근데 이런 시가화 용도 지역에서는 아까 앞에 봤던 개발행 기준 경규배직이 있었죠? 그 기준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시가 용도 지역에서는 앞에 있는 기준 그대로, 일반적 기준 그대로 적용해서 허가 불허가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시가 용도 지역은. 그런데 유보 용도 지역, 유보 용도 지역은 보존적이지만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자, 보존적인데 어디가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했어요. 제가 돈이 있으면 어느 지역에 땅 사라 그런 지역이 이 지역이잖아요. 어디죠? 돈 있으면 자연 녹지 지역, 또 계획관리적, 그리고 계획관리지가 없으면 생산관리지역. 이 세 개의 지역을 유보용도지역,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 유보용도 지역에서는 앞에 있는 개발행위 기준 적용할 때 그런 일반적 기준 경규배직이 있죠. 그런 기준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일반적 기준을 뭐 할 수 있다고요?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기준을 강화,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유보용도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개발행위 기준을 강화하려면 하고 완화하려면 완화해라. 그래서 밑에 기출지문이 보니까요. 바로 밑에 기출지문 이런 지문이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개발행위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맞습니까? 방금 전에 유보용도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해서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를 주거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기준을 강화 완화할 수 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주상공은 그대로 적용하고 그리고 유보용도 지역은 심의를 통해서 강화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은 그러면 시가용도 지역 3개 정리했고 유보용도 지역 3개 정리했고 그죠? 그럼 나머지 용도 지역은 다 무슨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존용도지역. 그래서 보존용도지역을 다 외울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시가용도지역은 알고 또 유보용도지역 3개도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 지역은 보존용도지역입니다. 그러면 이런 나머지 보존용도지역은 개발행위 기준 적용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 지역은 보존이니까 개발행위 기준 적용할 때 이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기준을 뭐 할 수, 앞에 있는 경규배직이 이 기준을 뭐 할 수 있다고요? 강화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보존용도적인데 개발행위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적용, 여기는 강화 또는 완화 적용 가능, 여기는 강화 적용 가능. 이렇게 개발행위 기준을 같이 연결시켜서 정리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박스. 아까 우리 개발행위 할 때 이 지역의 허가 기준에서 이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이나 성장관리계획, 이게 도시군관리계획이잖아요. 이런 지구단위 계획이나 성장관리 계획이 수립된 계획관리 지역에서 개발행위 할 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런 계획대로 개발행위 해야 된다고 했죠? 계획이 수립된 대로 개발행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여러분이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 원래 계획관리 지역에서 여러분이 인천시 계획관리 지역에서 여러분이 개발행위 할 때 허가 신청하면 인천시장은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해 줘야 되거든요. 심의를 거쳐. 인천시장이 독단적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지구단위 계획이나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는 심의 없이 허가해줘라. 이쁘니까 절차 생략해줘라. 그죠? 원래는 심의 거쳐서 허가해줘야 되는데 계획대로 개발행위 하니까 심의 없이 허가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없이 허가해주고 또 계획대로 하니까 건축기준도 완화해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지문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 지구단위 계획 또는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개발 허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말 나오죠? 그렇게 이해를 딱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밑에 위반시 조치. 여러분이 개발행위 토건을 족불하면 형을 받는다. 그런 행위를 할 때 허가 받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농지를 대지 작업하는데 허가 없이 그냥 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개발행위 허가 없이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다시 걱정 안 해도 돼요. 다시 원상 회복해야 돼요. 또 돈 들어. 자, 돈 들어요.
그리고 또 성질내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또 걱정하지 마세요. 뒤집행합니다. 대신 집행하고 비용 강제 징수합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냥 막 하세요. 나중에 또 돈 들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돼요.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느냐? 개발행위 허가 없이 행위를 했다 그러면, 허가 안 받고 했다 그러면, 예, 제일 무거운 처벌 조항이 또 부여됩니다. 형사처벌. 3년 3천입니다.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벌금. 우리 앞에서 3년 3천 하나 배웠죠? 어디서 봤어요? 용도구역의 시가조정구역에서 허가 없이 행위라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벌금이었죠? 그리고 또 여기 개발행위 허가 없이 개발행위 한 자도 3년 3천입니다. 국도기획법의 제일 무거운 처벌 조항이 3년 3천인데 시가조정구역에서 허가 없이 했을 때 또 개발행위 허가 받지 않고 개발행위 했을 때 3년 3천이다. 그래 보시고요. 다시 왼쪽으로 가볼게요. 왼쪽에 이제 개발행위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개발행위를 할 때 이제 여기서 개발행위 할 거예요. 개발행위 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제출해야겠죠? 근데 허가 신청서만 달랑 제출하면 될까요? 실제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가 있어요. 그러면 허가 신청서만 달랑 제출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아니고 뭐까지 첨부해야 됩니까?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유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등의 계획서도 같이 첨부해야 돼요. 신청서 플러스 계획서를 같이 첨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개발행위를 할 때. 그런데 어디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는 이 기반시설 설치 등의 계획서는 제출 안 해도 된다고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왜?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설치가 곤란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무엇은 제출 안 해도 된다고요? 예, 계획서 제출 안 해도 됩니다. 기반시설 설치 등의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예, 개발행위를 하는 자, 그 자를 여러분 개발행위자라고 하는데 누구한테 이거 제출해요? 누구한테 허가해 주세요라고 신청한다고요? 허가권자는 누구라고요? 우리의 6명이 관할구역장이죠. 인천시장한테 하는 겁니다. 우리 구청장은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아니에요. 인천시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 시장 문수가 허가권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허가 신청하면 이 허가권자는 몇일 이내 처리를 해줘야 될까요? 처리 기간은 몇일? 15일 이내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몇일 이내 처리한다고요? 15일 이내. 그런데 이 15일에는 협의 심의 기간을 포함할까요? 포함하지 않을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허가권자가 허가 신청했을 때 관련 인허가 의제 서류 있으면 관계기관과 협의도 해야 될 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쳐서 허가될 사항도 있는데, 자, 그럴 때 그 협의 심의 기간은 15일 이내 포함한다고요? 제외한다고요? 제외한다. 거기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처리 기간은 15일이다. 맨 끝에 나왔죠? 그러면 허가 신청이 있을 때 이제 의사표시를 하는데 의사표시는 항상 요식행위죠. 허가할 때는 허가증 교부하고 불허갈 때는 불허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됩니다. 구두로 오케이, 홀 막 이러면 안 돼요. 자, 항상 서면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 허가 불허가 합니다. 그리고 또 조건부 허가를 할 수도 있을까요? 조건부 붙여서 여러분에게 우리 인천시장이 여러분에게 기반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유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이런 조치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조건을 붙여서 허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 인천시장이 여러분에게 조건을 붙일 때는 미리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의견,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조건부 허가를 할 때는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 지문도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발행위 절차에서 거기 위에 있는 거 절차. 개발행위 절차에서 아까 우리 개발행위는 사적 개발은 공적 개발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럼 인천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허가를 할 때 당해적인 도시군계획 사업이 있으면 그때는 사적 개발은 공적 개발에 지장을 주는지 인천시장은 모르니까 미리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돼? 시행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그래서 위에 시행자의 의견 청취. 그러나 인천시장이 여러분에게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시행자의 의견을 들으라는 이야기지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시행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동의 아니고 시행자가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인천시장이 못하는 게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시행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의견 청취하고 동의는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자, 그러니까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래 보시고. 그러면 또 위에 절차 보세요.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있으면 우리 인천시장은 여러분에게 개발행위 할 때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요? 주민의 의견 청취 없어요? 여러분이 주민인데 누구 의견 청취? 주민이 아니라 시행자의 의견을 듣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인천시가 인천시 의회 의견을 들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없다. 나중에 뒤에서 막 주민 지방의회 의견 청취 막 또 나오거든요. 네, 개발행위 절차에서는 시행자의 의견 청취가 있고요. 그리고 일정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 심의 이런 과정이 있더라. 그래서 맨 위에 거기 개발행위 절차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 없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없고 시행자 의견 청취 있고 또 심의 협의 있고 이렇게 절차를 정리해봤습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이 조건부 허가도 있고 또 무엇도 할 수 있어요. 인천시가 여러분에게 허가를 할 때 또 무엇도 허가할 수 있어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 등의 이런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뭐 하게 할 수도 있어요. 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나요? 이행보증금 예치. 이번에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에 이런 이행보증금에 관련된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행보증금 예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어요. 돈을 예치하게 하고 개발행위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행보증금 예치는 여러분에게 하지만 예를 들면 LH가 개발행위 한다 그러면 LH한테도 야 너도 돈 내. 그러면 LH가 뭐라 그럴까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운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는 예치 안 한다고요? 공공사업자는 안 한다. 그래서 지자체 등의 이런 공공사업자는 예치 안 해야 됩니다. 올해 간평시험에 여기는 그대로 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만 알면 문제를 다 풀 수 있게끔 다음에 간평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공공사업자는 예치 안 해도 돼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행보증금 예치 금액은 얼마를 내야 될까? 총 공사비 얼마요? 20% 이내, 이상 말고 20% 이내에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 볼까요?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는 어떨 때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있는 굴차, 그죠? 비탈면에 적용 필요, 그리고 토석의 발파, 그리고 또 차량 통행으로 주민에게 필요를 표했다. 차량 통행 차,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는 뭐라고요? 굴비 발차기, 그죠? 뭐 아니라고요? 조기 발차기 아니고 굴비 발차기, 굴비예요. 굴비가 더 맛있죠? 조기보다. 자, 굴비 발차기, 이행보증금 예치. 그러면 딱 찾으면 돼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굴비 발차기 찾으면 예치 사유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고. 그러면 예치 방법은 어떻게 하라고? 반드시 현금으로만 해야 됩니까? 공사비 20% 이내에서 예치하는데 현금으로 해요? 이행보증서로도 가능하죠? 현금 또는 보증서. 그리고 반환입니다. 언제 반환을 할까? 보증금이라는 것은 돌려주는 게 보증금이잖아요. 언제 반환을, 이행보증 반환은? 준공검사를 받았다라는 말은 의무 이행을 다 했으니까 준공검사 해줄 거 아니에요. 반환은 준공검사 후 즉시 반환합니다. 즉시 반환. 왜 즉시 반환을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유는 이자 기산 문제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한 1년, 2년, 3년 뒤에 반환하면 이자는 어떻게 해줄 거예요? 어떻게 붙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준공검사 후 즉시 반환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이행보증금에 대한 이런 규정들 잘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거기 밑에 거기 준공검사 봅니다. 자, 여러분 아까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몇 개였어요? 토건을 적분하면 형을 받는다 6가지였죠. 그러면 개발행위를 마쳤으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모든 개발행위가 다 준공검사 대상인가요? 준공검사 대상은 토지의 물리적 힘이 가해진 행위가 준공검사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준공검사를 받는 대상은 뭐라고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그리고 토석 채취. 이거는 준공검사를 받아야죠. 이 개발행위 허가권자한테 준공검사 받습니다. 그러면 6개가 허가사항인데 4개가 준공검사 대상이면 2개는 안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무엇은 준공검사 안 받아요? 분할하고 또 뭐? 적치가 물건 쌓아두는 행위잖아요. 분할과 적치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나머지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개발행위에 대한 내용들 딱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하나만 더 체크할 것은 의제사항 보세요. 의제사항. 우리 관련 인허가, 개발행 허가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 서류 함께 제출해주면, 그래서 이 허가권자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개발행 허가해주면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을 보죠. 그래서 서류 제출에 인허가 의제되는 사항이 쭉 있는데, 우리 법에 19가지인가 나와요. 근데 그거 다 외우면 떨어지고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개발행 허가 받았을 때 건축 허가가 의제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개발행위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 작업에서 건물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건축 허가가 더 큰 거잖아요. 개발행 허가 받았을 때 건축 허가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건축법에서는 어때요? 건축 허가 받을 때 개발행 허가 서류 제출해주면 개발행 허가는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건축 허가 받으면 개발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지만 개발행위 허가 받았을 때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다. 그래서 거기 건축 허가는 의제사항 아니다라고 써놨죠. 그것만 관련 인허가 의제에서 그거 하나만 체크를 합니다. 자, 이게 개발행위 절차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사항, 허용사항, 그리고 개발행위 절차 기준 이런 부분들 체크해 봤고요. 자, 오른쪽 57페이지. 이제는 개발행위 제한을 배우겠습니다. 개발행위 제한. 자, 우리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몇 명이었어요? 개발행위 허가는 여러분 누구한테 허가 받아요? 국정한테 받아요? 도지사한테 받아요? 아니고 우리 관할구역장은 6명한테 받았잖아요.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6명이었죠? 자, 그러면 개발행위 제한을 보겠습니다. 자, 개발행위 제한은 필요하니까 개발행위 하지 마라고 제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발행위 제한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제한은 6명만 할까요? 아니면 다 할 수 있까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천시장이 여러분에게 개발행위 제한, 허가 제한지역 그래서 개발행위 제한할 수도 있지만 국장이 제한할 수도 있고 도지사가 제한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개발행위 제한권자는 국장,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개발행위 제한하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그런데 국장이 김포시에다가 개발행위 하지 마라고 개발행위 제한 정책할 때는 이 국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제한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제한자 중에서 가로 안에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개발행위를 제한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심의 전에 미리 관할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김포시에다가 국장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데 제한할 때는 중앙도시계획 심의 전에 미리 김포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심의 전에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한할 때는 이제 심의를 벌써 제한하는데 그 중에서 국장과 시도지사는 심의 전에 의견 들어라. 그리고 제한 기간은 몇 년입니까? 다음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데 제한 기간은 원칙은 몇 년요? 1회 하나요? 3년 이내다. 1회 하나요? 3년 이내 기간 동안 제한한다. 다만 그 제한 사유 밑에 5가지 사유가 나오는데 디귿, 리을, 미음. 디귿, 리을, 미음은 연장도 가능하대요. 원래 1-3이 제한 기간인데 단 디귿, 리을, 미음은 1회 하나요?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제한을 연장할 수 있고,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밑에 제한 사유 중에 기억 니은은 연장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연장 안 된다. 그래서 시험에 연장 되냐 안 되냐 막 이런 거 잘 물어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디귿, 리을, 미음은 1회 하나요? 2년 이내에 연장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1-2에서 연장할 수 있죠. 연장할 때는 심의를 거쳐서 연장한다고요? 아니면 심의 거치지 않고 연장한다. 심의 없이 연장한다. 아까 지정할 때는 심의 거쳐서 지정하라고 했잖아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을. 그런데 그 제한을 연장할 때는 심의 없이 연장한다. 그래서 뭐 심의 거친다고 그랬다가 안 거친다고 그랬다가 이랬다 저랬다. 사람 마음. 그죠? 자, 그러면 제한 사유 볼게요. 제한 사유. 예전에는 참 자주 나왔는데 요즘 좀 이 제한이 뜸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이제 점검해 줄 때가 됐습니다. 나오면 땡큐 맞춰야죠. 자, 제한 사유 5가지. 뭐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정리했어요? 높게 수, 그죠?
녹지적 계획관리적. 녹계수 키워드 녹계수. 녹지적이나 계획관리적의 수목이 집단조 자라거나 조수류의 집단적 서식차나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녹계가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뭐 수목이 자란다든지 이런 사유로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다. 녹계 지역이 보존 목적이다. 그러면 당분간 개발행위 하지 마세요라고 제한적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녹계수 보존 필요 보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떨 때요? 개발 행위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의 우려가 있어요. 개발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오염되거나 손상의 우려가 있어도 개발 행위 하지 마라고 제한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기업과 니은 사유로 제한할 때는 제한 기간은 몇 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여기는 연장 안 됐잖아요. 여기는 몇 년 초과 금지, 3년 초과 금지, 3년 초과 금지. 3년을 초과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뭐 하는 지역이에요? 계획이 ING 하고 있잖아요. 계획이 수립되고 있잖아요.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적에 계획이 수립되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거 예상된대. 그러면 당분간은 개발행위 하지 말고 기다리세요라고 제한지역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계획이 ING 하고 있어요. 그러면 디귿, 니을, 미음은 다 계획과 관련돼 있어요. 자, 니을도 보니까요. 니을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돼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배웠잖아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 이유가 뭐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한다고 했어요?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려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한다고 그랬죠? 그럼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여러분 지구단위 계획대로 개발행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 지역은 이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이니까 당분간은 개발행위 하지 말고 기다려라. 제한적 지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미음번. 미음번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에요.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에요. 기반시설 부담. 뒤에서 나오지만 기반시설 부담 구역도 거기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되거든요. 그러니까 디귿, 니은, 미음은 다 계획이 수립되는 지역.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제한이 1-3이기도 하지만 이 지역은 1-2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디귿, 니은, 미음은 1-2에서 연장까지도 가능해요. 연장할 때 심의 없이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사유는 연장 1-2 연장 가능하니까 그러면 제한기간은 몇 년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5년 초과 금지, 그래서 3년 초과 금지, 5년 초과 금지 이런 기준 꼭 정리를 해주시고 제한 사유 5개 하고 그리고 제한기간이 몇 년인지도 구분해서 정리를 딱 해주시기 바라고 위에는 제한의 절차도 잘 정리하시고 이런 분들 정리 꼭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뒤로 넘기시면 예, 제한할 때 제한 사유, 제한 지역은 미리 알려주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개발행위 제한 이 부분들 체크하시고 그 다음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것은 이거 밑에 있는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기속입니다. 올해 간평시험에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작년에 우리 시험에 나왔더니 올해는 감정평가사 시험에 여기에도 나왔다. 자, 공공시설의 기속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자, 여기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여기가 구청사가 있고 우리 구청사가 있고 그리고 이거 이제 없애고요. 자, 외곽에다가 예, 신청사 부지 매입해가지고 신청사를 이렇게 지을 거예요. 그럼 이 신청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이것을 새로운 공공시설. 이것은 뭐예요? 용도가 폐지돼서 불용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새로운 공공시설이 설치되면 이 새로운 공공시설은 누가 가져요? 누가 가져? 당연히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이 갖겠죠. 어떻게? 무상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게 무상으로 기속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우리 관심 있는 것은 이건 무조건 관리청이 가져요.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게 무상으로 기속됩니다. 그러면 이 종래 공공시설은 누가 가질까? 요건 이제 종래 공공시설은 누가 갖겠어요? 개발 행위를 한 자가 갖겠죠? 개발 행위자 한 자. 즉 부지 외곽에 부지 매입하고 새로 지어준 이 개발 행위를 한 자가 종래 공공시설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개발 행위자가 행정청일 때와 비행정청일 때 종래 공공시설의 무상 기속의 범위가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개발 행위를 해준 자가 행정청이다. 근데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과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개발행위자가 행정청이면 금액 상관없이 각각 무상기소하래요. 요놈은 관리청이 갖고 요것은 행정청이 가지래요. 금액 상관없이. 그런데 문제는 개발행위를 해준 자가 행정청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각각 무상기소할까요? 행정청일 때는 각각 무상기소겠잖아요. 행정청, 관리청이 각각 가져가는 금액 상관없이. 근데 개발행위를 한 자가 행정청이 아닐 때는 각각 무상기소게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은 나라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럼 어떻게? 예, 행정청이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이 설치 비용이 80억이 들었다. 그러면 종래 공공시설은 여기서는 이 새로 설치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상으로 가져가라. 그죠? 상당하는 80억에 해당하는 만큼만 무상으로 가져가라 이 말이잖아요. 행정청이 아닐 때는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져가라.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 규정을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종래 공공시설 행정청일 때는 각각 무상. 근데 행정청이 아닐 때는 새로 설치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만 각각 무상 기속해라. 자, 그 부분 체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기속 박스 안에 그런 기속에 대한 보시고요. 그럼 언제 무상,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무상 기속의 범위를 보고 있고 무상 기속을 보고 있는데 그럼 언제 각각 기속된 걸 볼까? 만약 개발행위자 행정청이면 언제 이렇게 각각 무상 기속된 걸 보냐면 준공검사 받고 그 다음에 기속될 공공시설의 종류와 세목을 통지하면 그 세목을 통지한 날 기속된 걸로 봐요. 행정청일 때는 세목을 통지한 날 기속된 걸로 보고 그리고 개발행위자가 행정청이 아닐 때는 정반대예요. 먼저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이 기속될 그 관리청에게 기속될 공공시설 종류와 세목을 통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행정청이 아닐 때는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각각 기속된 걸로 본다. 그러니까 개발행위자가 행정청이면 세목을 통지할 때 각각 기속된 걸로 보고 행정청이 아닐 때는 준공검사 받으면 각각 기속된 걸로 본다. 그 시기만 간단하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기속. 자, 거기에 있는 기업번하고 밑에 박스 A, B만 거기 박스 내용까지만 정리하시고요. 밑에 니은번, 2번 생략합니다. 자, 그래서 개발행위에 대한 기술 보시고요. 자, 밑에 6번 성장관리계획구역 나옵니까? 자, 여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